네, 지금 스튜디오에 탁현민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을 모셨는데요. 좀 나눌 이야기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우선 인사부터 하고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책을 내신다고요? 사소한 추억의 힘? 에세이집? 네, 맞습니다. 말 그대로 사소한 추억을. 네. 글쎄 이 책은 사실은 그 이명박 대통령 시절 그리고 네. 박근혜 대통령 시절 그리고 최근 한 1, 2년? 네. 1년 반 정도 됐죠. 그 사이사이에 썼던 글들을 모아서 오. 내게 됐는데요. 네. 내려고 하다 보니까 이 세 시절이 몹시 유사한 경향이 좀 있더라고요. 저희가 모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데 그런 것 같더라고요. 이 책에 보면 블랙리스트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블랙리스트에 오르셨던가요? 네, 그래서 저는 그 질문을 이제 사실은 미리 이제 한번 봤는데 이 아름다운 서정의 에세이의 첫 번째로 찾아낸 단어가 블랙리스트라는 게 네. 요즘 이 단어를 다시 이야기를 하게 됐구나 이런 생각이 일단 들고 그러니까 가끔가다 그래서 업이 꼭 이래야 되는가. 업이 네 이런 생각도 들긴 해요. 그렇죠. 블랙리스트에 있었죠. 제가 이명박 대통령 국정원 블랙리스트, 그다음에 박근혜 대통령 문체부,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시절의 국정원. 오호. 그래서 3관왕이었죠. 이유가 뭐였어요? 근데 김종배 진행자도 들어가 있지 않았었나요? 왜 또 같이 엮어요 여기는. 저도 여러 번 올라가긴 했지만 아무튼 근데 왜 올라갔었던 거예요? 그게 아마 A급, B급, C급으로 그때 나눴었는데 무슨 전범이에요? 네, 사실은 그게 상당히 이제 지나고 나서 생각하면 얼척이 없는 게 블랙리스트라는 건 원래 존재하지 않지만 암묵적으로 그 사람을 배제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실제로 리스트로 만드는 거는 되게 무도한 짓이잖아요. 예. 근데 이제 그 당시에 그렇게 했고 그 첫 번째 이유가 제가 나중에 이제 국정원에 정보공개 청구를 해서 그 자료를 봤는데 가장 많이 이제 언급되는 게 대통령을 폄훼했다.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을 폄훼했다. 그리고 종북 그리고 흔한 이야기로 이제 종북 좌빨 뭐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예. 네. 그런 성향을 갖고 있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의 추모 공연을 연출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주된 이유였었죠. 노무현 대통령 추모 공연이 뭐 불법이었나요? 불법도 아니고 뭐 제가 뭐 굳이 설명드릴 필요는 없지만 그러면 노무현 대통령 추모하면 종북 좌빨입니까? 그렇게 해석을 했었죠. 아 그래요? 네. 근데 아무튼 이게 좀 약간 매치되는 부분이 있어서 좀 여기로 특정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청문회가 지난주에 있었고 이 일련의 과정에서 이제 그 핵심적 그 쟁점이 됐던 것 중에 하나가 홍보수석실 요청 자료였어요. 국정원이 작성했던. 그게 이른바 이제 블랙리스트에 이제 다 그러니까 포괄되는 부분인데 이동관 후보자의 복귀를 보는 소감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아까 이제 블랙리스트라는 단어를 내가 다시 이야기를 꺼내야 되는 시대가 됐구나라는 것과 이제 맥락이 같은데 예. 그 시절에 이제 방송 3사 파업이 되게 그 길고 지난하게 있었어요. KBS, MBC, YTN까지. 2012년인가 그랬죠. 예. 그리고 저도 그 당시에 공연을 연출하는 사람이었지만 3사 파업을 지원하고 응원하는 공연도 연출했던 적이 있었고 그 당시에 뭐 방통위원장부터 시작해서 MBC 사장 뭐 이런 분들 특히나 이제 낙하산으로 내려오신 분들에 대해서 이제 많은 언론인들이 저항을 하셨고 또 많이들 다치시기도 했고 그걸 이제 한 번 더 해야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저는 그 이동관 후보 그 내용을 이렇게 뉴스로 보면서 가장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건 제가 어쨌든 청와대에서 경험을 좀 했었으니까 그 사이에 어떤 보고 문서에 본인의 이름이 적혀 있는데 자기는 모른다고 발언을 하시더라고요. 문건 작성을 지시한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다. 뭐 여러 문건이 있었지만 보고자 이동관이라고 돼 있는 문건이 아마 뭐 하나 있었던 모양인데. 그럼 대변인 시절 그 문건 얘기하는 건가요? 근데 뭐 그 부속실에서 그냥 임의로 쓴 거다. 뭐 이렇게 아마 보도되는 걸 본 것 같은데. 되게 얼척 없는 말이죠, 사실은. 그러면 대통령을 기망한 거 아니에요. 허위 보고라고 할 수도 없죠. 그러니까 보고자 자체가 보고한 사람이 아니라면
국가 수반을 기망하고 어허. 그 내용에 대해서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고. 근데 저는 그런 식의 변명, 그러니까 나는 모른다, 혹은 뭐 내가 한 것이 아니다. 이거는 본인이 만약에 이제 공직에 뭐 아마도 가겠죠. 그러면 그 밑에서 일하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 모습을 보고 있을 거예요. 네. 이 사람은 아무것도 책임져 주지 않는 사람이구나. 내가 어떤 일을 했을 때 그것은 온전히 실무자인 내 책임이 되겠구나. 그럼 복지부동이 나타납니까? 복지부동뿐만 아니라 이런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주장이 없으면 져야 할 책임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공무원들은 어떤 것을 주장하지도 않고 생각하지 않겠죠. 시키는 대로. 내가 책임을 져야 되니까. 보통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할 때는 하나죠. 내가 이렇게 일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더라도 내 위에 있는 사람들이 책임을 져주겠다. 그래야 열심히 하는 거고, 그래야 과감하게 하는 거고, 뭐 흔한 말로 그래야 적극 행정이 나올 수 있는 건데, 이동관 후보자는 아예 그 싹을 잘라버리는 거잖아요. 나는 아무것도 책임지지 않을 거야. 나는 아무것도 몰라. 거기에 내 이름이 적혀 있어도 그건 내 책임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분이 그 자리에 가서 그분과 함께 일할 사람들이 어떤 생각으로 일을 하게 될지 너무 분명한 거죠. 그렇네요. 근데 아무튼 이제 방송 장악이라고 하는 화두가 이제 제기가 되자 국민의힘에서는 문재인 정권 때보다는 나았다. 라는 이런 논리를 펴던데 집권 7년 차. 네.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이런 논리는? 몹시 피곤합니다. 이제 집권 7년쯤 되니까 네. 저도 그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셔서 좀 더 우리가 많은 준비를 하고 많은 노력을 했어야 하는데라는 생각은 드는데 집권 7년 차란 말을 유행을 시켰죠. 네. 아니 실제로 그런 느낌이 자꾸 들어요. 모든 책임을 자꾸 돌리니까. 네. 근데 이제 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대개 이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그 책임을 미루는 거죠. 그리고 또 동시에 그러면서도 본인들의 무엇, 그러니까 본인들의 컨텐츠를 항상 보여주지 못하죠. 그러니까 이제 아마도 그런 상황에서 하실 수 있는 말씀이라는 게 이제 전 정부 혹은 전에 있었던 혹은 전임자 이런 것들을 이런 사람들이나 이런 상황을 탓할 수밖에 없는데 뭐 본인들의 컨텐츠가 없다는 점에서 일견 이해도 되지만 저로서는 조금 반성도 하게 되죠. 우리가 집권 7년 차를 맞아서 좀 더 열심히 했었어야 되는데 우리라는 주어가 성립이 됩니까? 뭐 폭넓게 그래요? 네. 전 정권 탓하니까 잼버리 얘기도 잠깐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워낙 또 전문가시니까 근데 잼버리 얘기는 여기서 한도 끝도 없고 네. 근데 하여간 그 K-팝으로 이제 그 이른바 대미를 장식한 거 아니겠습니까? K-팝 공연에 대한 평가를 좀 해주신다면 어떻게 평가해 주시겠어요? 저는 공연 연출하는 사람 그다음에 국가 행사를 경험했던 사람으로서는 그 방법밖에는 없을 거라는 생각은 들어요. 아 그래요? 그 상황에서 어쨌든 간에 마지막에 이 모든 앞에서 벌어졌던 상황을 만회하려면 만회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 그 방법밖에 없었겠죠. 그렇지만 그때도 제가 공개적으로 언급을 한 적이 있는데 예. 이 사람들을 단순한 K-팝 그 잼버리 참석자들을 예. 단순한 K-팝 공연 관객으로 만들어서는 최종적으로 두 번의 실패를 하는 거다. 과정의 실패가 있고 결과에서도 실패일 거다. 왜냐하면 잼버리는 나름의 정신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나름의 가치라는 게 있고 예, 그렇죠. 마지막을 공연으로 할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그 정신과 가치를 담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그랬을 때 준비된 K-팝과 자기들의 최소한의 성취를 만나게 해주는 연출을 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네, 기억나요. 네. 네. 그 부분이 없잖아요. 결국은 K-팝으로 그냥 시체말로 밀어붙여서 네. 박수를 받아내고 그다음에 만족했지, 우리 유종의 미를 거뒀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스스로도 상당히 면구스럽지 않을까. 워낙 또 급조된 측면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결국은 뭐 기존에 있던 방송을 일부 돌리고 뭐 진행되는 과정도 매끄럽지 않았고 그래요. 그 이후도 뭐 계속 시끄러우니까. 우리 비서관께서 우리라고 하는 주어를 쓰면서 집권 7년 차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네. 윤석열 정부 탄생을 두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네. 무척 공교로운 일이 되었다라고 언급을 했다고. 그게 아마 제 기억이 맞으면 마지막 손석희 MC하고의 마지막 대담 때 JTBC에서 네. 했던 예. 청와대를 떠나기 직전에 마지막 대담 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하시는 과정에서 그 언급이 있으셨던 걸로 기억하고 있어요. 예. 네. 그 어떤 뜻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말 그대로 공교로운 거죠. 뭐. 그래요? 예. 공교롭다라고 하는 것은 환영한다는 뜻은 아니죠. 아, 물론이죠. 아니, 제가 어휘력이 좀 공교롭습니다. 짧아가지고. 뭐 여러 가지 지금도 뭐 일부의 이제 분들은 그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에 대한 대통령의 태도를 문제 삼는 분도 있을 거고 아쉬워하는 분도 있을 거고 물론 저는 모든 평가는 그 시점에 그 상황에 그때의 판단을 먼저 떠올리고 나서 그 다음에 시간이 흐른 후의 판단을 중첩해서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편인데 네. 어쨌든 대통령은 그때 그런 결정을 하셨던 거고 그 상황에 대해서 시간이 지난 후에 무척 공교롭다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기억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이 정상회담을 보면서 평창 올림픽 때 개막식 전 리셉션을 떠올렸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예, 무슨 맞아요. 뜻입니까? 이 얘기는? 그게 뭐 어디서 나왔던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예. 평창 올림픽의 첫 번째 행사가 이제 개막식 리셉션이었는데 이제 주로 해외 정상들을 초청해서 하는 말 그대로 킥오프하는 행사였죠. 우리로서는 이제 첫 번째 잔치였고 네, 네. 그 자리에 일본과 미국 그러니까 아베 수상과 당시 아마 아베 수상과 그 다음에 펜스 부통령이었을 거예요. 그게 맞아요. 늦게 왔어요. 일부러. 저는 일부러 늦게 왔다고 생각해요. 여러 가지 객관적 정황상 늦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 왜 일부러 늦게 왔을까요? 그 상황 그 다음 상황으로 이제 유추해 볼 수 있는 건데 당연히 이제 원래는 사전에 사전 환담을 하기로 했는데 그 두 분이 늦어지면서 전체 행사가 딜레이 되는 상황이었고 네. 딜레이 되는 것에 대해서 대통령이 무척 언짢아하셨었죠. 그리고 바로 행사를 제 시간에 진행을 하라고 얘기를 하셨고 저는 그냥 행사를 진행을 했죠. 나중에야 이 두 사람이 우리가 기다릴 줄 알았던 거죠. 그래서 되게 천천히 들어오다가 행사가 시작된 걸 보고 부랴부랴 자리에 앉았다가 행사가 끝나고 나서 이제 환담이 시작됐는데 당연히 예정된 환담이 아니니까 시간이 바뀌고 장소가 바뀌니까 예. 상당히 어수선하게 환담이 진행이 됐고 예. 그 자리에서 삼국의 경호 원들이 서로 뒤엉키는 사건도 있었고 아주 분위기가 횡행했죠. 네. 근데 제 기억이 맞다면 그 자리에서 이제 여러 이야기가 나올 때 이제 그때도 지금 한미일 삼각공조 뭐 이런 것들을 미국이 강하게 푸시하고 있을 때였잖아요. 예. 그때 대통령이 그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일본은 동맹이 아니다. 그때? 네, 제 기억이 맞다면 아마 그때 그 워딩이 나왔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정제된 대통령의 발표도 있긴 있었지만 예. 아마 그 환담 자리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었던. 그러면 펜스 당시 미국 부통령 앞에서 대놓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 그렇죠. 펜스 부통령과 저기 아베 수상 아마 그 환담 자리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던 것으로 알고 일본이 있어요. 동맹이 아닌 건 맞죠. 네. 아니 그렇죠? 맞는 말이죠. 네. 그리고 실은 지금 정부조차도 일본은 동맹은 아니다. 그러나 뭐 군사적인 뭐 그 뒤에 부연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안보 협력 네. 파트너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강요할 수 없는 문제였죠. 그래요. 네. 그때 이제 그래서 이게 좀 매치되는 부분이 있다. 네. 그 말씀이시구나. 알겠습니다. 하나 좀 여쭤볼 게 있는데요. 이 그 김건희 여사의 요즘 이제 트위터가 아니라 X라고 부른다면서요? 저는 뭐 요즘 떠난 지 오래. 그러니까 그냥 그 트위터가 익숙하니까 네. 트위터라고 하는데 트위터 실버 마크 있잖아요. 네. 저희도 전해드렸는데 어제부터 이게 좀 가짜 뉴스다. 또 용산 대통령에서 이렇게 이제 적극 대응을 뭐가 하고. 가짜라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이게 좀 약간 그 뭐한 게 예를 들어서 뭐 대통령에서 압박을 넣었다. 예를 들어서 뭐 김건희 여사가 직접 뭐를 했다. 이런 게 가짜 뉴스라는 건지 아니면 대통령에서 외교부에 요청했다라고 한 게 가짜 뉴스. 저도 좀 약간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데 아무튼 이런 진위 부분을 지금 여기서 이야기할 건 아니고 실버 마크를 그 트위터 측에 요청을 해서 달게 됐다는 그 일련의 과정은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저는 김건희 여사의 문제는 되게 명료한 결론이 이미 나 있다고 생각해요. 본인이 공개적이고 공식적인 활동을 하지 않겠다고 모든 국민들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네, 그렇죠. 네. 아내로서. 그리고 그것을 철회한 적도 없고 여전히 부속실을 만들지도 않고
그러면 그런 행동을 하면 안 되죠. 그거 안 하시면 돼요. 되게 간단한 문제잖아요. 심플하네요. 자기가 약속을 했기 때문에. 네. 근데 너무 생각해 보니까 아무래도 내가 퍼스트 레이디로서 역할을 해야겠어라고 하면 지난번에 내가 잘못 생각했고 형식과 내용에 맞춰서 제대로 활동을 하고 싶다라고 국민들에게 동의와 이해를 구하는 게 먼저죠. 그리고 제2부속에 설치하고. 네. 근데 그걸 안 하잖아요. 예. 그럼 아무것도 하면 안 되죠. 저는 이제 제가 좀 이상하게 봤던 게 여러 장면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만 말씀드리면 뭐 본인이 이제 뭐 어떤 디자인에 참여했다고 해서 부산 엑스포를 홍보하는 무슨 열쇠고리인가 뭐 그 에코백인가를 뭐 이렇게 막 홍보하시는 장면들이 있더라고요. 아, 에코백은 기억이 나는 거죠. 본인이 디자인에 참여했다. 아, 그런 걸 이제 대통령실에서도 강하게. 음. 저는 그런 뉴스를 볼 때마다 무슨 자격으로 참여했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냥 대통령의 부인일 뿐이에요. 그 디자인은 아마도 공적인 업무였을 거고 그리고 전문 디자이너들이나 그것을 평가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해야 하는 일이고 그냥 도와줬다 이렇게 소박하게 이해할 수는 없는 겁니까? 당시 기사들은 그런 뉘앙스가 아니었던 걸로 오히려 그럼 주도를 했다? 그러면 뭐 디자인에 본인이 참여했다는 걸 계속 이야기하는 것으로 미뤄보아 그러면 디자인의 전문적 식견과 전문성이 발휘될 여지가 그만큼 줄어든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런 것도 있고 그건 자격이 있는 사람이 해야죠. 그러니까 뭐 저는 뭐 하여튼 김건희 여사의 문제는 본인이 본인의 말을 철회하지 않는 이상 그런 걸 할 필요 이렇게 나서시면 안 되는 거죠. 모든 면에서. 네, 실버머리를 달게 된 과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네. 그렇게 대외 활동을 하는 것이 타당하냐 본인의 어떤 그 공헌에 비춰볼 때 그렇죠. 자기 이게 말에 본질이다. 대한 책임을 져야죠.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마무리해야 될 것 같네요.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탁현민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이었습니다.